체감온도 영하 60도. 전방의 겨울은 모질게 춥고 길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전쟁은 잠시 멈춰 있을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50여 년 전 민족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어진 155마일 휴전선은 남과 북 누구도 발들여 놓을 수 없는 단절의 땅 DMZ를 만들었다. DMZ, 비무장지대란 휴전협정 제1조 1항에 따라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씩 4km의 폭으로 설정된 무장해제 지역. 무려 2억 7천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무장이 금지된,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비무장지대는 그러나 정작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을 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땅이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 만선의 꿈을 실은 추로 행렬로 대진항의 하루는 시작된다. 이곳은 남과 북의 군사 접경 지역. 어로 한계선을 넘는 어선을 감시 보호하기 위해 해군의 경비가 삼엄하다. 어로 한계선이라고 해야 등대 2개가 표시의 전부. 바다 위엔 아무런 금도 그어 있지 않다. 대진항에 청어가 몰려드는 12월. 해마다 이맘때면 덩달아 얼굴을 내미는 손님이 있다. 배 주위를 유유히 맴도는 녀석은 바로 물개. 청어떼를 따라 먼 길 마다 않고 동해를 찾아왔다. 세계적으로 베링해와 오츠크해에 서식하는 물개는 번식을 마치면 해류를 타고 남하하기 시작한다. 동해의 고성은 북태평양의 물개가 내려오는 남방 한계선이다. 이곳의 해역은 물도 맑고 먹이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금단의 바다. 물개가 한철 머무르기엔 더없이 안성맞춤인 휴양지로 여기선 한겨울 파도를 가르며 한가로이 헤엄치는 녀석들을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녀석들은 사람에 대해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어 던져주면은 저태 와서 그 물고 올라와가서 막 흔들고 그래. 청어를 막 흔든다고. 이게 흔들면서 막 청어를 먹어요. 거기. 물개가 경제 머리가 영리하다 봐야죠. 우리가 사람이 가는 걸 용케 알고 있으니까. 물개는 매끈매끈한 피부와 어뢰 모양의 몸통으로 세상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동물 중 하나인데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해마다 그 수가 격감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남과 북의 해상 분계선이 만든 공백의 틈에서 녀석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아는 듯 여유가 만만하다. 그러나 바다는 그렇게 평화롭지 않다. 밤낮 없이 경비정이 순찰을 돌고 유람선은 지척에 금강산을 두고 먼 포물선을 그리며 바쁜 운항을 해야 한다. 금단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상의 긴장은 물개와는 상관이 없다. 보란듯 낮잠을 즐기는 녀석도 있다.
물개는 번식기에는 해마다 일정한 섬에 상륙하여 수컷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집단 생활을 하지만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낸다. 수중 발레라도 하듯 파도에 몸을 맡기고 녀석은 그렇게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철이 많이 나는 벌판 철원은 골 깊고 산 높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곡창지대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농부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철원 DMZ 인근의 12만 평 일대 논밭은 추위를 피해 한반도에 날아든 철새들의 차지가 된다. 철새들이 해마다 이렇게 철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너른 평야에 널려있는 낙곡과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통 때문이다. 샘통은 현무암 지반을 뚫고 사계절 내내 15도씨 안팎의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는 천연 연못. 넓이가 0.5헥타르에 달하는 샘통은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에도 끄떡 없었다. 겨울 철원 벌판의 주인공으로 첫손 꼽히는 새는 뭐니뭐니 해도 두루미.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두루미는 현재 지구상을 통틀어 1,500여 마리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300마리 안팎의 두루미가 철원을 찾아오고 있다. 월동지인 철원은 두루미의 신방. 암수가 함께 구애의 노래와 춤을 추며 짝짓기를 마친다. 풍부한 먹이와 편안한 휴식처. 사람들이 쉬이 접근하지 못하는 벌판은 두루미에게는 낙원이나 다름없다. 두루미와 함께 철원벌을 빛내는 또 다른 주인공은 제두루미. 제두루미 역시 전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밖에 안 되는 국제 보호조로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제두루미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제두루미의 약 30%로 철원은 이 중 가장 큰 월동지다. 해마다 400여 마리가 날개를 접는다. 두루미와 제두루미 무리가 함께 월동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철원의 비무장지대뿐으로 세계 조류학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세기 안에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멸종 위기의 새. DMZ는 그들에게 희망의 땅일까? 겨울 DMZ의 창공을 수놓는 새로 빼놓을 수 없는 녀석이 독수리. 몽골의 초원에서 번식하는 독수리는 매년 10월 하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양구 등 DMZ 인접 지역에 날아들기 시작한다. 독수리는 흔히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지만 정작 독수리는 자연의 청소부. 매나 다른 맹금류와 같은 사냥술이 없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다. 번식지나 월동지에서 녀석들의 먹이는 늘 부족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면서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의 수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인배를 안고 멀리 한반도까지 날아온 독수리들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터줏대감 까마귀들의 텃세를 톡톡히 실감한다. 무섭게 개발되는 후방에 비해 공해와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 DMZ의 새들은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남과 북의 하늘을 하나로 잇고 있다.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녀석이 나타났다고 했다. 앞을 가리는 눈발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첩첩산중의 녀석을 찾아 나섰다.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 철책 넘어 마치 기다린 듯 우리를 맞아주는 녀석, 틀림없는 사냥이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산하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진 사냥이 DMZ 비무장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이들을 만난 건 30년 만에 폭설이 안겨준 행운, 먹이를 찾아 내려온 일가였다. 사냥을 처음 해봤을 때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눈에 많이 폭설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현재 저희 병사들이 먹이를 많이 주고 나서부터는 현재 상태가 많이 양호해진 것 같고 행동이 활발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험준한 암벽지대에 살며 경계심이 매우 강한 사냥은 흔적만 남길 뿐 이제껏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사냥의 식사 시간. 몇 차례 급식에 이미 익숙해진 듯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다. 사냥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가장 무서운 천적인 인간에게 무차별하게 희생되었기 때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DMZ의 사냥은 사병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생전 처음 보는 배추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산토끼만큼 흔한 동물이던 사냥은 현재 강원도 양구, 인제, 고성 등지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극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의 허리를 동강낸 155마일 휴전선. 철책으로 가로막힌 금단의 땅 DMZ는 사냥이 선택한 마지막 피난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울타리에 갇혔다. 비무장지대의 한 산중에서 카메라에 잡힌 녀석은 남한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삭. 뾰족하게 솟은 두 귀가 선명하다. 호랑이가 없는 이 땅에서 살근 먹이사슬 최상위 자리를 지키는 녀석이다. 최근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살을 비롯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야생동물 다수가 DMZ 및 인근 접경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좁은 국토를 동강내고 얻은 유일한 대가인 것이다. 맵고 긴 DMZ의 겨울.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는 해도 전방의 겨울은 혹독하다. 계속되는 폭설로 굶주림에 지친 멧돼지 일가가 먹이를 찾아 하산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 삼천봉 계곡. 멧돼지들의 이동 통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녀석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잠복을 시작한 지 하루 뒤 녀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우리나라 멧돼지는 등줄기에 긴 갈기가 있고 뺨에 연한 빛깔의 무늬가 특징. 후방의 야생 멧돼지는 집돼지와 교배한 잡종이 대부분인데 녀석들은 순수 토종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군부대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 멧돼지는 야행성인데다 반경 500m 안의 물체를 식별할 만큼 후각이 예민해 좀채 사람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 새끼까지 줄줄이 달고 나타나 잔밥통을 뒤지는 멧돼지는 DMZ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멧돼지들의 식사가 끝나자 다음은 전선의 무법자 들고양이 차례. 때로 몰려다니며 부식 창고를 습격하거나 한밤중 가랑잎을 밟으며 다가와 보초병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하는 들고양이는 군 내무반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야생화하며 급격히 수가 늘어났다. 들고양이 떼 역시 DMZ가 만든 특수한 동물 생태계다. 물길과 해풍이 방향을 바꾸는 4월, 남한 최북단 저도 어장이 개장됐다. 저도 어장은 군사분계선과 어로 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저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장으로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새벽 5시 30분, 조업에 나선 어선은 해경의 점호를 받고 일제히 출발하게 된다. 신호가 울리고 기수를 북으로 돌린 배들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듯 전속력을 다해 질주한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어획고가 눈에 띄게 늘기 때문 남과 북에 손을 타지 않은 만큼 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다. 요즘엔 문어가 제철. 돼지비계를 낚시에 껴어 잡는다. 미끼를 던지기가 무섭게 자랄 대로 다 자란 문어들이 연신 딸려 올라온다. 그래서 저도어장 개장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이 문어잡이 배다. 바다의 DMZ로 불리는 저도어장은 우리나라 제1의 청정해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저도어장은 미역, 다시마 등 각종 해조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조가 건강하게 뿌리내린 바다엔 물고기가 몰려들기 마련. 먹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산란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일 년 중 8개월 동안 출입이 허가된다고는 해도 궂은 바다 날씨 탓에 실제 조업이 가능한 날은 70일 안팎. 바다 밑엔 사시사철 온갖 종류의 해산물이 넘쳐난다. 몇 개월 동안 편안한 휴식을 즐기던 문어들이 사람의 인기척에 바짝 긴장을 한다. 물 위에서도 10여 미터 아래 바다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바다. 이 바다에선 아직 산소 헬멧을 쓰고 줄을 타고 내려가 문어를 잡아 올리는 머구리를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 동남아시아나 제주도 이런 쪽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고 또 특히 그 통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해 특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DMZ가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가는 동안 바다의 DMZ도 그들만의 별천지를 만들고 있었다. 강화도에서 서북쪽 28마일 해상.
서해안의 비무장지대에 우도가 있다. 무인도인 우도는 지구상에 현재 600여 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새는 세계에서 한반도에서만 번식을 하는 새로 남한에서는 서해안의 비무장지대와 북한에서는 덕도를 비롯 서너 곳의 무인도에서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새는 한때 한반도에서 흔한 새였으나 갯벌이 매립되고 바다가 오염되면서 무인도를 날아다니며 설당을 찾고 있다. 저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 그곳은 분단의 비극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다. 우도를 비롯해 서해안 북방 한계선 근처인 비도, 석도는 저새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된 셈이다. 저새는 따뜻한 남쪽 나라 베트남, 대만, 일본,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4월이 되면 다시 북상하여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로 날아든다. 이들은 주로 서해안 주변의 무인도를 찾아 번식을 한다. 평안남도 온천군 남포 앞바다에 위치한 덕도. 해마다 15마리 정도의 저새가 보금자리를 트는 것으로 알려진 저새 소왕국이다. 지난 97년 일본 조선대 조류 조사팀에 의해 덕도 저새 생태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5월) 번식지에 도착한 저새는 선적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 바위턱에 나뭇가지 등을 물어다 부지런히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늦게 도착해 털을 잡지 못하면 남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부부 금실이 좋은 저새는 한 배에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알을 낳는다. 저새가 알을 품는 기간은 25일 정도. 새끼가 태어나면 부모는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을 돌본다. 저새는 주걱처럼 생긴 부리로 갯벌이나 얕은 물속을 좌우로 휘저 사냥을 하는 행동 때문에 얻은 이름. 작은 물고기나 개, 새우 등을 잡아먹는다. 새끼의 배를 골리지 않기 위해 저새 부부는 쉴 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른다. 저새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5년 이내 멸종 확률이 50%로 분석되는 멸종위기 조류로 분류돼 있다. 이 저새를 보호하는 데서는
것이 이것은 남북의 연구자들이 손을 합쳐서 이 조세 실태를 조사하고 또 조세의 본식지 중요한 섬들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세의 본식지로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새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조선민족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새 육아 기간은 50일 안팎. 다 자란 새끼는 이제 둥지를 떠나야 한다. 드디어 세상을 향한 첫 비행이 펼쳐지고 저새의 날갯짓이 가득한 이 땅의 하늘엔 희망의 수가 놓여진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 푸르름으로 물든 갈 수 없는 땅은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햇살이 따가운 한낮. 고라니가 강가로 나들이를 나섰다. 겁이 많고 성격이 온순한 고라니는 우리나라 토착 동물이다.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에 널리 분포하는 고라니는 한약재와 가죽을 노린 밀렵꾼의 표적으로 해마다 그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고라니가 안심하고 뛰노는 땅. 긴장과 반목의 DMZ는 고라니가 있어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계곡의 초록이 짙어지면 사냥의 본격적인 암벽 생활이 시작된다. 해발 600m 이상의 바위산에서 사는 사냥은 회색이나 갈색의 보호색을 띠고 있어 여간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6월) 번식기를 맞은 사냥은 다른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가파른 벼랑의 바위턱이나 동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사냥은 바위타기의 명수. 깎아지른 바위 절벽을 평지를 달리듯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사냥은 빙하기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태초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고대 동물 중 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땅은 인간이 발들일 수 없는 축복받지 못한 땅뿐이다. 한낮 사냥 한 마리가 먹이도 그늘도 없는 적막한 DMZ 비탈진 능선에 나타났다. 녀석은 철책을 넘고 싶은 눈치였다. 안전을 내어준 분단의 장벽은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이 땅의 남북을 뛰어넘으며 수만 년 동안 누려왔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유례없는 가뭄에 올여름 전방의 병사들은 할 일이 더 늘었다.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의 최전방 마을 가뭄에 시달리기는 북쪽도 마찬가지다.
이미 모내기가 끝났을 철인데 대부분의 논에 아직 물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하천도 강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랜 가뭄에 외가리만 그저 신이 났다. 횡재를 만난 것이다. 얕아진 물길에 물고기들이 모두 수면으로 떠오른 것. 사냥은 식은 죽 먹기다. 잠을 잊은 수리 부엉이가 전선의 밤을 지키러 나섰다. 하늘 다람쥐도 보초를 서고 싶은 모양. 밤마시를 나와 DMZ의 긴장을 풀어낸다. 동해안 최북단 바닷가 마을 명파리 해안. 상처 입은 물개가 군사통제구역 안 백사장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외국에서 달려온 동물 구조단이 물개 구출 작전에 나섰다. 지금은 이미 고향인 북태평양으로 돌아가 있어야 할 시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녀석은 매우 고통스런 표정이었다. 안전하게 포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상처 입은 물개. 녀석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녀석은 구조의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다. 사람을 겁내지 않는 물개였는데 어느새 녀석도 사람의 무서움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숲을 불태우던 단풍이 찬바람에 하나둘 잎을 떨구면 다시 순환의 계절이 시작된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산중, 올무에 걸린 멧돼지였다. 낙엽밭에 숨어있는 올무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죄였다. 발버둥을 칠수록 허리춤을 조여오는 올무에 녀석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녀석을 구출하려면 먼저 진정을 시켜야 한다. 이제 이 땅도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것. 죽음의 덫을 막지 못하면 이 땅은 어쩌면 밀렵군의 수고를 덜어주는 노다지가 될 수도 있다.
강원도 철원 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소. 밀렵의 희생양이 되기는 담비도 마찬가지였다. 담비는 남북이 모두 특별히 보호하는 우리나라 특산종. 덫에 발목을 잡히고 며칠 밤낮을 몸부림쳤을 녀석은 사람의 접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담비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발목을 절단해야 한다. 여린 생명은 영문도 모르는 채 죽음과 싸워야 했다. 사흘 후 구조의 보람도 없이 담비는 눈을 감고 말았다. 기록적인 폭설, 눈에 갇힌 야생동물을 위해 헬기가 백두대간 위에 떴다. 사상 초유의 헬기 감자 공수 작전이 벌어진 것. 동토의 땅 DMZ에 뿌리내린 묻 생명들. 그들은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며 분단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저 위를 저와 하늘을 나눈 새 절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내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다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서 있는 녹슨 절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